네, 안녕하세요. 천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그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업종이 좀 약세를 좀 띄었고 나머지 업종들은 뭐 삼성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 좀 악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드리면서 명확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약가 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정책, 행정 명령이 분명히 이제 뭐 악재로 작용하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악재느냐? 오히려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주의 기운이 펩트론이라는 이 플랫폼 기업으로 모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과 어떤 부분에서 펩트론에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는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단편적인 뉴스를 통해서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뉴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트루스 소셜에 내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가장 중대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예정이다. 약값이 거의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 빅팜들 큰일 난 소식이죠. 큰일 날 소식이고, 뭐 국민들은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투자의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냥 국민 입장에서 이제 좀 의료비가 저렴해지겠네. 뭐 그것과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표점과 또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어떤 반영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빅팜들의 미국의 이제 약가 협상 제도와 대응 전략, 빅팜의 대응 전략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체크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A 약가 협상과 빅파마의 어려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죠. IRA 요거에 따라서 이제 메디케어에서 고가 의약품의 약가를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협상 대상이 되면요. 해당 약물의 약가는 통상 25에서 60% 수준으로 큰 폭으로 이제 인하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야, 그렇다면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 상당 부분 차지하는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수익성이 급감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협상에 제약사가 거부를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사가 이제 협상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IRA는 협상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막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데요. 협상을 거부하면 해당 의약품 미국 매출의 65에서 9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십시오라는 거죠. 예. 매출 대부분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협상을 강제하는 장치죠.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를 배제시킵니다. 해당 제약사 모든 제품을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제외시키겠다. 결국 이제 거대 시장인 이 노인보험과 저소득층의 보험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떤 제약사도 감내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강제화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IRA 약가 협상은 제약사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빅파마들은 IRA의 이런 조항을 협상이 아니라 강탈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요컨대 협상에 응하면 약가를 대폭 인하로 매출 타격, 거부하면 천문학적인 벌금과 시장 퇴출하는 이 양쪽 모두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 CMS는요,
CMS 가이드라인에서는 SC 제형, 이 제형 변경하는 장기 지속형이든 뭐 경구 이제 제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협상식에 대한 리셋을 해줍니다. 이 CMS라는 것은 미국 대표적인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 아까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겁니다. 를 관리하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고가 의약품 가격 협상 등 국민 의료비 절감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CMS 가이드라인에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게 무슨 얘기냐? IRA 협상 대상 선정에는 약물의 출시 후 경과 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분자약은 승인 후 7년, 생물의약품은 11년이 지나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출시 후 시간이 오래된 약물이 협상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CMS가 발표한 약가 협상 프로그램 세부 지침에서는 일부 경우 출시 연식을 리셋시킬 수 있는 예외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약물을 피하 주사 제형이나 장기 지속형 롱액팅 제형으로 개량 제형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머크가 왜 그렇게 알테오젠의 기술을 가져가서 키투르다 SC를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수십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이 SC 장기 지속형 제약의 신약으로의 인정 부분에서 CMS 지침에 따르면 만일 약물이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신규 조합으로 개발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신약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성분에 효소 등 새로운 활성 물질을 첨가해서 복합제 형태로 제형을 변경했다면 이는 기존 단일 성분 의약품과 다른 신약으로 간주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의 IRA 협상 시기는 승인 0차년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실제 CMS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고정 용량 복합제의 경우 그 복합 성분 조합을 하나의 활성 물질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일 제약사가 보유한 해당 복합제의 모든 제형은 하나의 약물로 묶여서 협상 대상이 되지만 복합제의 일부 성분만을 포함하는 제품은 별개의 약물로 취급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일 성분인 장기 지속형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동일 회사의 스테로이드 플러스 LABA 복합 흡입제와 묶이지 않고 별도 약물로 간주된다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요. 기존 약물의 제형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활성 물질을 포함시킨 경우 ILA상 신약으로 인정돼서 협상 대상 선정 시점이 초기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출시 연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협상 리스트에 오르지 않게 되고 향후 협상까지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해당 지침에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은 약가이나 적용 시점을 최소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머크가 왜 저러는지 알겠죠? 이는 실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아래서 설명할 SC 제형 플랫폼 기술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머크를 비롯한 빅팜들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가는 이유가 되죠. 또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 역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빅팜들의 필수적인 쇼핑 리스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협상 시기 지연의 의미와 빅파마의 전략적인 이점에서 제형 변경을 통해 IRA 협상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곧 해당 약물에 대한 사실상의 가격 통제 적용을 유예시킨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약 지위를 얻은 개량 제형은 협상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다음 차수 협상 대상이 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빅파마에 주는 전략적인 이점은 매우 크게 됩니다. 첫째, 고가 약물의 독점 가격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IRA 협상이 적용되면 약값이 그냥 폭락하죠. 대폭 낮아져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협상 시점을 10년가량 늦출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현재 높은 약가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블록버스터 생물의약품이 원래 26년에 협상 대상이 될 예정이었지만 SC 제형 신제품 출시로 10년을 벌었다면 2036년까지는 메디케어에서 큰 폭의 가격 인하 없이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결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뭐 플랫폼 달아가지고 로열티 주는 거 5% 6%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빅팜 입장에서. 둘째,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복합제 제형은 대개 추가 특허로 보호를 받으며 그 특허 기간 동안은 경쟁사의 동일 제형 출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SC로 만들면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시밀러 SC 못 만듭니다. 1개월 제형 못 만듭니다. CMS 지침도 개량 제형 제품이 약물의 특허 기간이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간만큼 약가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빅파마에게 특허 절벽을 늦추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펩트론의 지속형 제형 기술 문헌에서도 스마트 대포 기술로 개발한 1개월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의 글로벌 특허 출원을 완료하여 다국적 제약사가 도입 시 특허 연장에 활용할 수 있다. 다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펩트론은. 셋째, 경쟁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 또는 차단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제형 변경으로 환자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하면 후발 주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등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만료 전에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하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특허 이슈로 동일한 SC 제형을 내지 못하고 기존 정맥 주사 제형만 출시하게 됩니다. 결국 키트루다의 강점으로 작용하겠죠. 알테오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불편한 정맥 주사제보다는 간편한 SC 제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밀러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 진입의 유인이 감소하게 되겠죠. 실제 CMS 지침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제형이 다른 제품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협상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예 활성 물질 조합이 달라진 경우까지 묶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빅팜들은 플랫폼으로 제형을 바꾸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빅파마들은 IRA로 인한 약가 인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으로서 제형 변경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죠. 특허 연장과 시장 지배력 유지는 곧 기업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머크 매출의 절반은 키트론합니다. 지금 일라릴리가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가 되고 있는 거는 비만 때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요약하면 제형 변경을 통한 협상 시기 지연 전략은 빅파마에게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곧 돈이며 추가적인 혁신 신약을 개발하거나 다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경쟁 약품에 추격을 뿌리치고 환자들에게 개선된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빅파마의 전략적인 이점은 뚜렷하고 도입을 안 할 수 없고 도입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성에서 이런 제형 변경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3개 기업을 보면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이나 이렇게 멤버십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종목이긴 한데요. IRA 이슈로 주목받는 제형 변경 기술로는 크게 피하 주사 제형 전환 기술과 장기 지속형 제형 기술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되고요. 뭐 경구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경구는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또 이제 다뤄드리겠습니다. 할로자임 테라파틱스죠. 지금 알테오젠과 어떻게 보면 좀 특허 이슈가 좀 걸려 있는데요. 그냥 뭐 발목 잡는 거죠.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이용해서 대용량 단백질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투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맥 주사로 투여되던 항체약 등을 SC 제형으로 전환할 때 활용하고 로슈, 존슨앤존슨 등 다수의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러 제품을 출시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렉나자하고 같이 병용하는
제품의 SC 제형을 리브리반트의 SC 제형을 기술을 제공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상용한 기업은 할로자임과 한국의 알테오젠 둘뿐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2030년경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알테오젠이 앞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예, 알테오젠은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머커 산도즈, 나이치 상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4개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고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SC 제형 등이 임상 후 지금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가 되겠죠. 알테오젠은 이 기술로 코스닥 시총 1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보다도 훨씬 높은 시총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이 바로 펩토라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 막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본 계약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글로벌 이제 투자 이제 은행들에서도 아마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커버리지 내지는 또 이제 목표 주가 제시 이제 분석 작업들이 본격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국내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펩토론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신한증권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도가 높아지는 비팜들이 이제 줄 서서 이 기업의 기술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으로는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2015년도에 사노피에 이제 4조 원 넘는 기술 이전을 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죠. 당시 이제 주 1회 GLP-1 당뇨 치료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노피의 정책이 바뀌면서 반환이 되겠지만 약물의 문제는 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이제 지속형 바이오 약품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랩스커버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펩토론과는 좀 다른 성격과 기술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이제 한미약품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플랫폼 고유 기업들은 IRA 시행 이전부터도 라이프 사이클 관리 전략으로 플랫폼을 개발해 왔고 IRA로 인해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SC 제형 플랫폼은 대형 항체 약들의 투여 편의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앞서 설명한 IRA 협상 시기 연기의 효과까지 있어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IRA 약가 협상 관련된 정책 플로어로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터 있는 이제 일이고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바이든 대표의 헬스케어 정책 IRA를 통한 약가 인하 정책이 대표적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위고비가 유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그 노보 노디스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지금 FDA 승인 이후 9년 이상 지난 케미컬 및 13년 이상이 지난 바이오 의약품 중 메디케어 지출 상위 품목에 대해서 26년 10개, 27년 15개, 28년 15개 이후 20개씩 순차적으로 약가 협상을 할 예정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약사들이 거부가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빅팜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세마글루타이드 지금 이제 위고비 그 성분이죠. 위고비 성분 이제 오젬픽과 이제 위고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약가 협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압박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빅팜들 이제 제약사들의 이 제형 변경 전략에 대한 부분, IRA 이제 대응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면요. 노보로그, 피아스프라는 회사, 노보노디스크랑 인슐린 아스파트 주사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26년 협상 대상이 되었다. 이미 별도의 인슐린 가격 인하 정책이 시행 중이기도 하다.
일단은 그 차세대 당뇨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노보디스크는. 그리고 이제 오젬픽과 위고비에 대해서는 27년 IRA 2차 협상 대상이 선정이 됐고 15개 품목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죠. 그래서 27년 협상 결과에 따라서 가격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뭐랬느냐, 경구용 제형을 출시하고 또 세마글루타이드 플러스 카그린타이드, 그 아밀린 유사체, 이런 복합체, 이중 복합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파이프라인을 다가가면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IRA 협상 시기를 늦춘 효과를 볼 걸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대안은 월 1회 제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사실 뭐 펩트론도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펩트론의 또 플랫폼 기술들이 필요하다. 또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결국은 SC 제형을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을 통해서 이 CMS 지침대로 신약으로 인정받고 IRA 협상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거둘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머크 입장에서는 최대 10년 이상의 추가 독점적인 판매 기간을 확보하고 수십조 원 이상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뭐 이거까지 건 뭐 로열티 주는 거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와 많이 비교하는 거죠. 예, 다잘렉스, 다발고스성 이제 치료제, 블록버스터 약물인데요. 이게 2015년도 IV 정맥 주사 제형으로 출시가 됐고 2020년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해서 상당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할로자임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FDA 별도의 복합제 신약으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첫 승인 연도인 2015년으로부터 13년 시한을 적용하면 2028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SC 복합제 출시로 협상 시기가 늦춰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존슨존슨도 그 이런 이제 제형 변경을 통해서 이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회피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공적인 사례죠. 이제 키트루다도 그런 것들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존슨존슨은 큰 매출의 어떤 그 스텔라라를 특허 만료 때문에 이제 시밀러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IRA 타격까지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아주 효자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IRA 약가 협상으로 인한 제약사들의 타격은 막대하지만 빅파마들은 다양한 기술 전략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C 제형 변경이나 장기 지속형 제형 개발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개량 신약 출시가 활발해지면서 환자들에게는 투약 편의 향상이라는 이득을 주는 한편 제약사들은 가격 통제에서 한 발 앞서가는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알테오젠과 또 이제 펩트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 또 D&D 파마텍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또 인벤티지는 조금 더 검증이 많이 필요하지만 뭐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또 계약의 소식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과 또 빅팜 주가들이 좀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빅팜들은 새로운 신약을 들이는 거, 우리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단 이런 것들,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 같은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한국의 바이오대에서는 우호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오늘 이거에 대한 어떤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이제 공지에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사의 예측과 이를 반영한 당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이번에 예고된 처방약 가격이나 내용은 미국 정부에서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메디케어 또 메디케이드 공보험 영역에 국한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대략 30% 내외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공보험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이미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약가인화 정책에 부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약가인화는 높은 가격에 형성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주요 타겟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리가 없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현재도 유럽 대비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심하게 높지 않고 보험사 PBM과 최저가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의약품 가격이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예고된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은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쟁활동 제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대체되는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요, 오리지널 제품 휴미라가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할 그런 확보할 영역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 가격 인하로 인한 정책으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수혜를 통해서 이 셀트론의 제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론은 가격 경쟁 방식의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유럽에서 수년간 마케팅과 영업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최저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갖고 있다 이미. 그래서 정책 변화 상황에서도 유리한 어떤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유리하게 경쟁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이 과도하게 이 부분에 반응해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의 흐름은 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음봉 크게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뭐 2.6%, 알테오젠은 오히려 이제 좋은 건데 다 같이 그냥 빠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휴젤 또 클래시스 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빠졌고요. 케어젠은 오늘 조금 이슈적으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기술 이전이 임박하다 뭐 펩타이드 대표적인 어떤 또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펩타이드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바이오 어떤 환경이 또 우호적 재료 이제 리포트와 또 기술 이전 임박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띄워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제 급등과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장세였고요. 뭐 동진세미캠, 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오히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수급 전체적인 부분들 또 시장도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또 전체적인 어떤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바이오가 좀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니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되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각각 115%포인트의 관세를 인하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이 지금 오후 6시 2분인데요. 3.75%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참 쇼였죠? 쇼였다는 게 판별이 됐죠? 아, 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낮아졌고요. 이게
한시적인 부분으로 이제 낮춘 것 같은데 뭐 차후에 또 이제 협상을 하긴 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이렇게 합의가 돼버리면요,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합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뭐 그냥 증시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흐름으로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 얼마 전에 이제 주식 사라, 당장 사라라는 발언, 되게 일관적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4월 29일 날 스윙의 기술에서 조금 더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3시간 반에 걸쳐서 무료 특강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어젯밤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지금 이 카카오톡 방을 열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타점과 이제 분석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더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한 6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카톡방 들어가는 주소가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전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생각들, 자료들, 또 종목의 어떤 픽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카톡방에 대한 어떤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주에는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요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라이브를 장중에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실전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어떤 타점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그리고 정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기치 아래에서 해드리는 어떤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어젯밤에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스윙 투자하는 기술들, 기법들 이런 것들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그 투자의 어떤 가치, 결국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많이 최근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 이제 스윙의 기술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 한번 보시면 제 생각이 어떤 방향인지를 이해 가능하실 거라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장 막판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말 주식 투자로 올해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